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카멀라 해리스, 이 캘리포니아 주 출신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경선을 포기한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도 꼽혔던 이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실패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경선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이 경선 중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또 이곳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은 경선 중단을 어제 전격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 언론들 참 많은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이 경선 중단 소식은 어제 뭐 CNN이나 이런 일부 언론들이 곧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그 브레이킹 뉴스를 했고요. 실제 발표는 카멀라 해리스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경선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죠. 뭐 알려진 것처럼 선거 자금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캠페인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 이런 발표와 함께 중단했는데 이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부터 보면 카멀라 해리스 지지율 정체로 고전하다가 선거 자금이 바닥나서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고요. 카멀라 해리스의 갑작스러운 경선 사퇴 발표는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큰 뉴스다. 최대 뉴스다. 빅 서프라이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카멀라 해리스가 한때는 매우 미래가 창창하고 밝아 보였던 그런 대선 캠페인을 했는데 결국은 그 대선 캠페인을 접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NBC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전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의 경선 중도 사태는 민주당의 밴 뉴스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여성이며 흑인인 카멀라 해리스의 실패는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CBS는 선거 자금이 떨어진 카멀라 해리스, 경선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포기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카멀라 해리스는 자신이 억만장자도 아니고 캠페인 자금을 더 이상 조달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블룸버그를 전했는데요. 마이크 블룸버그는 광고비로만 카멀라 해리스가 지금까지 선거 자금 전체 경선을 시작하면서 어제까지 사용한 선거 자금 전체의 2배를 광고비로만 소비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 부익부 빈익빈, 경선 후보들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 이제 막 경선에 뛰어든 마이크 블룸버그가 광고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광고비만으로도 카멀라 해리스가 전체적으로 사용한 총 선거비의 2배를 넘는 비용을 좀 광고비로만 쓰고 있다. 이런 그래서 후보들 간의 부익부 빈익빈, 이 얘기를 CBS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왜 카멀라 해리스는 대선 경선에서 성공하지 못했나, 이런 좀 보도를 하고 있고요. 매우 높은 기대 속에서 출발했던 카멀라 해리스의 실패는 대선의 어려움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USA 투데이는 좀 재미난 얘기도 전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 재선 캠프가 카멀라 해리스의 경선 사퇴 소식에 털씨 게바드 이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그동안 디베이트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털씨 게바드와 아주 충돌해왔거든요. 그래서 털씨 게바드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은 사실상 카멀라 해리스를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USA 투데이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언론들이 카멀라 해리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캘리포니아주 출신인데 이거 LA 타임스는 오늘 아침에 보면은 카멀라 해리스는 절대로 대선의 경선에 나섰으면 안 됐다라는 식의 보도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뭐 참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그 대선 후보 토론회 첫 번째에서 굉장히 부각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얼굴이 될 기억이 지금 나는데 여러 가지 언론들이 이제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게 후보 사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충격적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주당 경선 첫 번째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이제 2달 남았는데요. 아이오와 코커스까지 가지도 못하고 2달이나 남겨놓고 이렇게 물러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최소한 이 카멀라 해리스 정도면 적어도 경선의 초반 아이오와 뉴햄프셔 뭐 네바다까지는 가고
뭐 슈퍼 투스데이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렇죠. 네. 너무나 좀 그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이 카말라 하리스의 스타트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부터 민주당은 올 초부터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거든요. 1월, 2월 이때 그때는 카말라 하리스가 사실상 민주당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월까지는 공식 출마 안 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4월까지는 공식 출마 안 했고 그래서 민주당의 초반 1월, 2월, 3월까지는 카말라 하리스가 선두주자였습니다. 카말라 하리스가 가장 돋보이는 후보였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피터 버티저지는 그때만 해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가 있었지만 시니어 중진 의원으로서 어떤 신선한 느낌은 없었죠. 아, 또 나오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카말라 하리스가 사실은 민주당 경선 초반에는 가장 유력하고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가장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후보였어요. 네. 선두주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흑인이었고요. 여성이었고 엘리트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받을 그런 요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혜성처럼 등장했고 경선전 초반에는 가장 주목받았고요. 그래서 이 카말라 하리스의 존재가 민주당 경선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민주당 경선의 긍정적인 면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런 후보로서 굉장히 주목받았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쩌면 카말라 하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초반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이 4월에 등장하면서 이 좀 접전양상이 됐고 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디베이트에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조 바이든이 4월에 경선에 등장하자마자 지지율 선두로 치고 올라갔는데 네. 첫 번째 디베이트에서 카말라 하리스가 아주 강펀치를 날렸어요. 조 바이든에게. 그럼요. 그러면서 카말라 하리스가 한때 선두로 조 바이든을 누르고 지지율 선두로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짧게는 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조 바이든이 등장했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이 상당히 분전을 했고 디베이트마다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분전했고 또 피트 버티저지가 최근에 또 돌풍을 일으키고 이렇게 여러 명의 후보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카말라 하리스의 이 돌풍 뭐라 그럴까 좋았던 스타트가 점점 이 희석됐고 네. 사실 참 요즘 그 현대 사회의 특징이지만 사람들이 참 빨리 잊어요. 있다 보니까 카말라 하리스가 그렇게 유력한 후보였는지 그렇게 민주당 대선 경선을 상징하는 후보였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어느 순간부터 바닥권으로 쳐지면서 반등에 실패했고요. 잊혀져 갔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선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화려했던 출발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그런 익짓이었기 때문에 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20여 명에 가까운 20명에 가까운 후보 중에서 거의 4위, 5위까지는 네, 했던 그렇죠. 후보였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선 경선에서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꼽히는데요. 특히 그 CNN이 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CNN의 그 분석을 보면 첫 번째 캠페인의 목적, 그러니까 왜 대선 캠페인에 출마했는지,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에 나서게 된 이유,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카멜라 해리스가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납득을 못 시켰다. 아하. 이게 가장 크지 않았는가. 네, 그러니까 스타트가 참 좋았던 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무언가 저 사람은 좀 다를 것 같다는, 또 정치에 때묻지 않았잖아요. 네. 그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이 그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은퇴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의 경력도 적었는데 그게 오히려 좀 호재였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래서 좀 신선감이 있었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졌는데 사람들에게 설명을 못했다. 결국 사퇴하는 순간까지도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왜 자신이 대선 캠페인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못했다. 이게 가장 크다는 게 CNN의 지적이었고, 두 번째는 캠페인의 혼선입니다. 대선 경선을 치르는 내내 오락가락 행보로 일관했다. 이게 이제 CNN의 아주 냉정한 평가였는데, 경선 초반에는 메디케어 포 올 같은 경우에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카말라 해리스가 상당히 좀 진보적인 그런 느낌도 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문제는 경선 중반에 들어서면서 엘리자베스 워런의 기사가 높아지자 뭐 조 바이든이나 피터 버티저지는 엘리자베스 워런을 공격했는데, 이때 카말라 해리스도 같이 엘리자베스 워런을 공격하는 쪽에 또 가세했어요. 그러니까 또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아하. 전환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어떤 네, 본인의 정책이라든가
주장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네. 겁니다.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왔다 갔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실패했다. 이게 분석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를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없게 만든 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데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캠페인의 내분인데 선거 자금이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서 더 그랬겠지만 이 카말라 해리스의 그 대선 캠프의 혼란이 참 심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 이후부터 계속 캠프의 숫자를 줄여 나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졌고 그래서 이 캠프의 내분이 참 계속되었다. 그 캠프 내 분위기가 참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유력한 후보로서는 보기 드물게 캠프 관리를 잘하지 못했고 캠프 단속의 낙제점 수준을 보였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실패인데요. 2020 민주당 경선은 누가 봐도 온건 보수 그리고 강경 진보가 양대 산맥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건 보수하면 조 바이든과 피트 버티저지, 강경 진보하면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를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헷갈린다. 진보도 네.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어정쩡한 포지션을 본인이 유지하면서 결국 네. 어느 쪽에 지지도 받지 못했다. 그것이 이렇게 지지율이 3% 4% 이렇게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인데요. 사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냈고 그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시 검찰의 부검사장까지 지내는 아주 화려한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검사를 지낼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은행을 기소하고 환경 문제를 일으킨 정유회사를 기소하는 그런 진보적인 인사로 각인됐고 또 샌프란시스코 시 검찰의 부검사장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는 아주 진보적인 곳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곳에서 검찰총장을 할 정도니까 당연히 진보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민주당 경선에서는 확실한 진보적인 모습도 못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적인 그런 모습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보수와 진보로부터 모두 외면당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 카말라 해리스의 실패로 이어졌다. 이게 네. 이제 CNN의 분석인데 상당히 좀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카톡으로는 요즘 그 유튜브만 틀면 마이클 블룸버그의 네. 그런 선거 캠페인 네. 홍보 동영상만 홍보도, 계속 네. 나와서 이미 대세를 읽고 사퇴를 한 거다라는 네. 의견도 있으시고 네. 카멜라 해리스는 되리라고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좀 알리기 위해서 뭐 그것도 나왔다. 뭐 있죠. 이런 네, 지금 네. 유튜브 시청자 의견도 네.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후보를 사퇴했다는 거는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뭐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또 지적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예. 실패는 분명해요. 지금 이름을 알리려고 나왔다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대통령까지 된다. 사실 상상이 좀 어렵죠. 그러나 이름을 알리려고 나왔으면 좀 더 용감하게 네. 좀 더 클리어하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렸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 보면 굉장히 그 지지율의 일희일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히려 이름을 알리러 나온 게 아니라 카말라 해리스는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좀 많이 주지 않았는가. 오히려 안 나오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실패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민주당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점, 민주당 경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민주당 경선이 시작될 때만 해도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민주당 경선은 굉장히 다양성 면에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아주 확실한 진보 인사들, 여기에 카말라 해리스, 코리 부커 같은 흑인 후보들,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 같은 히스패닉 후보가 있었고요.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뉴욕 연방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여성 후보로서 굉장히 또 여성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후보들이 다양한 그런 그 경선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이런 그 후보들이 다 사퇴를 해버리면서 민주당이 결국 지금 남아있는 후보들 보면 다 백인 일색이에요.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피트 버티저지 이 네 명이 가장 유력한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명이 다 백인이고요. 네. 뒤늦게 출마한 마이클 블룸버그도 역시 백인입니다. 그래서 5명이 다 백인이다. 이게 결국 민주당은 다양성.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은 예전과 다를 게 없다. 결국 백인들 잔치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후보 중에서 아시안인 앤드류 양 네. 기업가 출신이죠. 그리고 하와이안이라고 하시는 털시 게바드 이 정도만 백인이 아닌 상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백인입니다. 에이미 클로버시아 미네소타 연방상원의원도 백인이고요. 그래서
대선 경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민주당 경선은 백인 일색의 양상을 보이면서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뉴욕 연방상원 의원은 경선에서 줄곧 여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차별화를 추구했는데 이 사람이 사퇴하고 나서 아무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다양성이 줄어들었고 카말라 하리스도 그렇고 지금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고전에 면치 못하고 있는 뉴저지 연방상원 의원 흑인인 코리 부커 같은 경우도 유일한 흑인 후보인데 역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민주당 경선이 보여주는 한계라는 것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백인이어야 되고 자금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민주당 경선은 그런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인물들이 다 흑인이고 유색 인종들이라는 게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MBC인가요? 거기 지적한 걸 보면 마이클 블룸버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워낙 본인이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선거 모금 캠페인도 필요 없다. 내 돈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선거 캠페인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돈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부채가 없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본인은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캠페인을 해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빚진 것도 없고 내 힘으로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 같이 억만장자라든가 또는 조 바이든이나 피트 버티저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재력가들의 지금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그런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은 소수의 그 풀뿌리 뭐 이 돈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선거 캠페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 아무래도 진보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민주당 경선이 이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 뭔가 예전 워싱턴 정치권과는 다른 희망을 갖게 하지 않나 싶다가 역시 워싱턴 정치권은 워싱턴 정치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캘리포니아주 같은 상원 의원인 다이안 파인슈타인의 엔도스도 못 받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 대신 또 이거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민주당계 이 정치인들은 또 100% 이 캐멀라 해리스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또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가 다이안 파인슈타인만 하더라도 기득권이죠. 백인이고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그분의 지지를 못 받은 거는 앤더슨 못 받은 것은 사실 카말라 해리스의 정체성이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백인 쪽이 아니라 기득권이 아니라 본인의 정체성에 맞게 소수계 진보적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 본인의 어떤 능력의 한계가 아닌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무능함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좀 무능함을 보여준 것 같은데 개인의 실패는 여기서 뭐 마무리할 수 있지만 민주당 경선도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 같은 인물이 실패함으로써 더욱더 백인 일색이라는 이 비판을 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됐네요. 생각을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